9회 말 투아웃입니다. 네, 역전 말로 홈런을 기다리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한, 국민 상식이 나침반, 이기는 당 이끌 것. 아까 저희 일면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어제 국민의힘의 이차기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고요. 한 장관은 이걸 수락해서 법무부에서 이임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임식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건 한 장관이 낸 사직서를 내자마자 윤 대통령이 바로 제가를 해줬기 때문인 건데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 이 상황. 일단 목소리로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당정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겨야 할 때 이기는 정당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의 여의도 정치 본격 진입, 사실 1년 내내 얘기가 나오다가 드디어 그날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본격적으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실공히 가시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어제로 인해서 확실하게 비대위원장이 된 건 아닙니다. 26일에 전국위원회를 열고 최종 마지막 관문 전국위에서 의결이 돼야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명을 받은 지금 상황이다. 전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 상식이 나침반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겠죠. 근데 이 얘기만 했느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사 볼까요?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입니다.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쌍따옴표가 붙었죠. 이 얘기 역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네,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김종혁 위원님. 일단 한동훈 전 장관이 보기에 국민의힘은 현재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내린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당 지지도도 그렇고 네.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서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뭐 그런 소명의식 어떻게 해서든지 당을 살려내야 되고 그 당을 살려내서 국가의 미래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 기본적으로 한동훈 현상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양당 체제에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86 운동권, 부패한 운동권 세력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쪽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 젊음, 세대 교체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당의 어떤 보수 정당의 변화가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과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얼마나 변화해 나갈지 그게 굉장히 귀추가 주목돼요. 지금 말씀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둘 다 누가 더 많이 쇄신하고 혁신하는가가 관건인데 우리는 지금 시작했다. 민주당 얼마나 알지 좀 봐야겠다라는 지금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우리 쇄신 좀 본격화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들었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
지금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고 국민의힘 현재 상황을 진단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애매해도 후회 없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김상일 위원님. 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고 본 건지 내가 지금 들어가기가 애매하다. 뭐가 애매하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공이 날라오는 게 애매하다 이런 뜻이니까 네. 지금 뭐 성공의 어떤 확신이 없더라도 뭐 그래도 기회가 이거라면 그러니까 지금 뒤지고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공이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애매해도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배트를 힘껏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당신이 국민 상식을 먼저 얘기한 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좀 바라기는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던지고 나오는 거는 국민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과나 유감 표명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좋겠다. 그런 네.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김종혁 그 위원님이 그 많은 기대를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기대가 맞기를 바래요.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이 있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은 조금 그 우려가 조금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려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 반전이 있다면 그 반전은 훨씬 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을 국민 눈높이라는 말에서 뭐 소통의 질로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좀 바꾸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꾸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쪽으로 말들을 해나가시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가 저에게는 그죠?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여도 저한테는 너무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이걸 자꾸 키우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다시 국민 눈높이로 돌아가는 노력을 보여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대하시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것이다. 진정한 나침반인 국민의 네. 눈높이를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김상일 위원님은 국민 눈높이, 국민 상식을 나침반으로 가겠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지금 무게를 둬서 그 말 그대로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이 그랬죠. 뭐가 애매하다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날아오는 공이 좀 애매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공이 애매하게 날아와도 내가 타자가 빡 홈런으로 잘 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면 자신감 있으면 또 되는데 근데 약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내가 이거 잘 치긴 쳐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을 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이 일을 했다. 내가 만약에 뭘 못했다고 하면 그건 책임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얘기일 거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사실 앞으로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건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장해찬 최고위원님. 내가 비대위원장의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건 자신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 공 홈런 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 좀 그건 나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겸손해야죠. 시작부터 나 홈런 칠 거다라고 설레발 치면서 들어온 타자들 다 삼진 나갑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하되 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라고 비유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을 뭐 OMR, 뭐 무사만루 이렇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9회 말에 역전 홈런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위기에 걸맞은 또 비상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이 좋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꽃가마 태워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매게 한 셈이거든요. 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계산적인 정치인이라면 나는 이 시기에는 등판 안 하고 총선 어떻게 되나 봤다가 그 다음에 몸 풀고 나와야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어려울 때 가서 만약 총선 결과 안 좋으면 또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 책임까지도 지겠다는 각오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장 추대 이후 첫 일성으로는 더할 나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네. 앞으로 비대위 인선이나 행보, 메시지, 공관위원장 지명 등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네. 적어도 정치 경험 없다고 우려한 분들이 보시기에도 첫 번째 일성으로는 합격점을 줄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장해찬 최고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 꽃가마를 보낸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지운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어쨌거나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비상한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또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신의 한 수 될까?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기용해서 총선에 나서는 것. 국민의힘한테 이게 신의 한 수가 될까라는 의문문이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의문문으로 지금 끝나는 이유. 아마 이걸 겁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아까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핸디캡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표현이 될 것이냐. 일단 한동훈 장관 과거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 볼까요?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네,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5천만 국민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회자가 됐습니다.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했는데 보겠습니다. 여의도 문법 모른다는 한동훈, 친윤 중진 물갈이폭 긴장. 네, 여의도 문법을 모른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윤과 중진의 물갈이폭 관련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종혁 위원님. 예. 이 긴장감 좀 느껴지십니까? 긴장감이 느껴지죠. 네. 당연히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그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던 그것들이 대부분 억지에 가까웠잖아요. 한동훈식 합리주의와 그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던 억지. 제가 뭐 실명을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이라든가 뭐 안민석, 장경태 이런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할 때 사람들이 다 실소를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게 여의도 문법으로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장관들 불러놓고 그렇게 호통치면 장관들이 다 머리 조아리면서 네. 뭐 조금 대꾸하다가 어딜 감히 그러면 그냥 고개 숙이고 그랬거든요. 그게 여의도 문법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는 그거 정말 끔찍한 문법이거든요. 끔찍한 사투리예요. 그런 거 더 이상 원치 않았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아니 뭐 의원님 그거 말씀 틀립니다. 네. 옳지 않습니다라고 꼬박꼬박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많은 카타르시스를 줬거든요. 그런 저 여의도 문법 더 이상 따르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영남당을 탈피하고 기득권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과제인데 한동훈 장관이 뭐
임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지만 네. 그 소임을 잘 해결해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을 생각해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그런 흠결이 없이 네. 민주당의 리더가 됐을 경우 아마 보수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젊고 그다음에 엘리트에다가 또 서민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지금 한동훈 장관도 약자와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느끼는 그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폄하라든가 네. 뭐 망할 거야라는 그런 주장들이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아, 저 당이 변화하는구나,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반박과 폄하, 공격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상호 의원님. 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위 높은 공세를 하는 건 그런 두려움에 기인한 거 아니겠느냐라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뭘 수위 높은 공세를 합니까? 이재명 당대표께서 축하한다고 공식 인사도 드렸고요. 네. 저희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까지 하신 뭐 말씀 보니까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네. 그대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국민들의 그 뜻이 이제 나침판 삼아서 가겠다고 하셨는데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의견이 국민 70%거든요. 그 나침판에 따라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저는 화법은 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여의도 문법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서초동 사투리 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본인들만의 무슨 몰카 공작, 그 몰카 공작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서초동의 몇몇 검사 외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그 서초동 사투리도 좀 버리시고 5천만 국민이 쓰는 상식의 언어로 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 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대표 아닙니까? 국민 대표로 선거 주무부서 장관 중에 하나예요, 법무부 장관이. 네.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한다 그러는 소문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정치를 언제 하는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거를 질의를 했는데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예의 없고 무례한 강남 출신 이른바 똑띠들이 하는 그런 말이 국민들 한 5천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지는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그것만 잘 다듬으셔서 나오시면 그래서 정말 잘 이끌어 주셨으면 왜냐하면 여당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거 그대로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어법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뭘까요? 아닙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이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고 한 거 좋은데 서초동 사투리도 버리고 와야 된다라는 말씀도 또 같이 하셨어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쨌거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썩 뭐 이렇게 고운 눈길로 뭐 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실화되면서 아까 저희 그랬죠. 친윤 그리고 중진들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친윤과 중진만 긴장하냐? 지역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지역신문을 통해서 좀 볼게요. 네, 대구일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구 경북에 칼 빼드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 대구와 경북에선 우리 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두려움이 지금 쭉 팽배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밑줄을 좀 볼까요?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 장관은 정치권에 진 빚이 없기 때문에 강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 의원을 중심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단 정치권에 빚이 없다. 그래서 부채가 없으니까 마음껏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에요. 요거는 국민의힘보다는 김상일 위원님. 네. 한동훈 장관이 칼을 빼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빼들어도 기준을 잘 정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빼드는 칼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차도로 느껴지는 부분이 국민들한테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골, 진골, 간별이 아니라 찐윤, 진윤의 간별이 아니라
정말 그래 기득권을 타파하는 거네. 정치의 개혁을 위한 거네. 그리고 대통령의 사람들로 이렇게 위세를 떠는 사람들을 좀 주저앉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근데 본인 자체가 지금 일반 국민에게는 대통령의 위세의 한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국민에게 기준을 제시하면서 또 투명하게 하는 과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일부러 국힘이 아니라 이 민주당 이 야권 이 저희 패널 분한테 일부러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실 거냐. 근데 칼을 휘두르는데 기준이 중요하다. 어떤 기준으로 휘두르느냐가 관건이지 않겠냐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본 건 대구일보죠. TK 말고 PK도 있습니다. 부산일보 같이 볼까요? 한동훈 비대위 출항 정치 초보의 운명 걸었다가 제목입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정치 초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데 당의 운명을 맡겼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있죠. 근데 이걸 보면 중립인 듯 비판적인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혜찬 최고위원님. 부산에서도 이게 정치 초보인데 지금 전혀 정치 경험이 없는 대표로 이 당 대표격이니까 대표격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잘하라는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정어린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 경험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을 잘 이끌었으면 저기 부산일보 표현대로라면 정치 초보인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여러 회의가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우려 내지 조언은 있었어도 제2, 제3의 후보가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스스로 좀 반성할 일입니다. 한동훈 장관 대신 이 당을 맡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선뜻 떠오르는 정치 경험 많은 중진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국면에서는 과감한 변화, 파격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민심과 당심의 호응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앞서 대구 지역 신문이나 지금 부산일보나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 조언 등을 담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빚진 게 없다는 걸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당내 경선을 하거나 전당대회를 하면 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도움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빚이 되는 건데요. 네. 한 장관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우리 국민들이 21대 국회에 느끼는 혐오감이 너무 커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할 거 없이.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 지역의 토 같은 의원들,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의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고 지역에서만 유지로 활동한 의원들에 대한 혐오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개혁하고 이 공천에서 바꿔낼 수 있는 적임자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그리고 당연히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네. 무조건적인 용산 낙하산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과정을 만든다면 개혁의 적임자로서 네. 사실은 이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라 정치개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협량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국회의원 특검 폐지부터 시작한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고민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도 많고 부담이 정말 하늘까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보면 저희가 대구일보, 부산일보를 통해 좀 잠깐 접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의 어떤 긴장감, 불안감이 상당하다. 나 물갈이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긴장감이 분명히 좀 팽배해 있다라는 것만큼은 좀 느껴지는 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김종혁 의원님, 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지 공관위원장이 아니거든요. 사실 공천 물갈이는 공관위원장이 하는 셈인 건데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관위원장으로 또 굉장히 센 인물 혹은 영남권이 생각하는 영남권 중진이라던가 다른 한동훈 장관과 좀 맞서서 본인의 의지를 피력할 다른 공관위원장이 온다 그러면 또 물갈이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관위원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할 테니까요. 네, 어쨌거나 그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는 비대위원들을 누구를 선정을 할 것이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 공관위원장을 어떤 분을 모셔오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호가 어떻게 어떤 곳을 향해서 어떤 항해를 하게 될지를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26일 날 이제 우리가 정국위를 열고. 정국위를 열어서 추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너무 진보한 표현이긴 하지만 탈퇴 환고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제3당이 등장하는 거 보세요. 제3당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양당 정치 모두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깊이 그런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같은 것들을 한동훈 장관이 9회 말 투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이것도 끝나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시험대가 비대위원들과 공관위원장에 대한 임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 내년 한 달쯤 지나면 네. 지지율이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국민의힘, 네. 그런 개혁을 추구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무엇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길인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저는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는 쇄신의 길로 이미 들어섰고 한 달 동안 많은 걸 이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야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한동훈 장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측근이란 이미지가 센 거 아니겠느냐. 윤석열 아바타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자들이 직접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봤었던 적이 있죠.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네, 나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맹종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실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좀 친밀한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 인연이 한 20년이 지금 넘어가는 좀 그런 상황인데 사진에서도 아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20년 검찰총장이었었던 윤 대통령 그리고 부산고검 때 이 차장 검사를 했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인데, 네,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저희가 이 두 사람의 이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아까 보신 영상,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제 인선되고 난 다음에 취임한 다음에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이 당시 차장검사로 유배 아닌 유배를 부산고검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부산고검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죠. 보이시나요? 네. 보통은 악수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악수하면서 눈을 마주치는 두 사람의 모습.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친하구나. 눈으로 사실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 장관의 이 내정자로 지금 지명을 할 때도 직접 윤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하기도 했었었죠. 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좀 적임자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밑줄을 좀 볼까요? 네. 이 두 사람이 어떤 당정 관계 재정립이 과제다라는 얘기가 야권에서도 여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과 나는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서로 다른 걸 같아야 된다고 강요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 나는 내 생각,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생각, 각자의 생각을 갖고 그냥 같이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은 한 전 장관에 대해 참모들에게 있는 그대로 내게 얘기해 줄 사람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단 한동훈 장관의 발언,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요 시점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서로 다른 걸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나 예스맨 아니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조상호 의원님. 예. 근데 이 얘기를 최근에 했다는 건 한동훈 장관은 아니 나는 내 목소리 낼 거야 라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또 네. 윤석열 대통령도 뭐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내가 늘 협의했던 사람이지 내가 뭐 일방적으로 지시 내리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이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가장 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인사 검증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정말 깜도 안 되는 인사 발표들이 그럼 한동훈 장관과 협의하고 한동훈 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도 수준의 인사들을 장관 후보자 내지는 장관급 후보자로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실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40%를 못 넘고 있고 이제 부정적 이제 평가가 거의 60%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정부 일원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당까지 직접 장악하러 내려왔어요. 그 이전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에서 나름대로는 이제 독립해서 후보를 추천해 보려고 한 기류가 읽혔어요.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김태우 후보가 부적격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방에 눌러버린 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조치예요. 근데 그 부분까지도 그 사면 누가 건의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건의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 한동훈 장관과 협의하에 함께했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에 대한 참패를 성적표로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동훈 장관을 이번 총선에 최종 지지자로 낙점했다. 그거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판세를 제대로 읽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용산과 대통령실 뜻대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외에는 다른 게 읽히지 않습니다. 네, 김정혁 위원님. 제가 이제 그 신문사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네. 편집국장을 했는데 편집국장을 하다 보면 이게 밑에 부장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부장은 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제일 껄끄러운 부장이 어떤 부장이냐면 일을 너무 잘해.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게 다 옳아. 네. 그러면 제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기가 참 곤란해요.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는 것들조차가 말이 안 되지만 네. 일단 어떤 기사를 놓고 일면톱을 뭐로 할 것이냐, 이면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장이 상충될 때 내 주장을 주장이 강하게 상충될 얘기하기가 때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사실은 그 부장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라면 그거를 논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리는 대통령 자리고 법무부 네. 장관이었지만 제가 검찰 쪽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 하는 얘기가 야, 한동훈은 다루기가 정말 어려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냥 똑부러지게 자기 일을 하는 애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반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네. 오히려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할 때 이제 네.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수직적 당정 관계를 깰 수 있는 최적의 인사다.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되게 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네. 당원들이 용산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저분을 당대표로 뽑아주자. 이렇게 해서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거꾸로 본인이 처음에 이런 이 얘기가 있을 때 상당히 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될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가까운 건 둘 다 탄압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 좌천당하고 쫓겨나고 뭐 온갖 수모를 당했으니까 네. 뭐 동병상련인데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예.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맡게 됐는데 이제 당이 이른바 대통령과 독립해서 의사결정할 수는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뜻과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는 대통령 뜻을 강요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한동훈 장관의 결정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네. 모든 의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되면 당정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평등한 관계가 됐다라는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당정 수직적 관계를 한동훈 장관 과연 보여줄 것이. 네, 김상일 위원님. 근데 저는요,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라요. 바라지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김종혁 위원장님의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경험이고 그것이 일반화되기 굉장히 어렵다. 국민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 시각을 바꿔주는 노력은 정말로 필요할 것이다. 네. 국민의 시각은 뭐냐?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꽃길이 아니고 독배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네. 이런 겁니다. 떡이 있어요. 네. 떡이 제가 좋아하지 않는 떡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기 싫다고 그 떡이 남들에게도 먹기 싫은 떡이거나 떡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대위원장 자리는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냥 단지 한동훈 장관이 가서 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해가지고 네. 한동훈 장관에게 독배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기 싫은 자리 독배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배를 들기 위해서 갔다면 정말 용감하게 독배를 마시는 모습까지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꽃가마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꼭 십자가인 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꽃가마일 수 있는 거다라는 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마지막에 정말 그 독배를 드는 자리라면 독배까지도 마실 수 있어야 진짜 독배를 드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